그 저희 그 크라운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 갖고 인터뷰한 내용, 그 내용을 한 그 본사하고 이렇게 계속 릴레이션 하면서 제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질문의 내용이. 그리고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이렇게 했더니 직원들이 감동을 해. 그래 가지고 그때 어떤 질문이 나왔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했는가, 그 얘기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스스로 또 이 아메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철학이 다시 한번 재정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터뷰했었던 내용, 이 인터뷰 내용이 글로벌 아메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이런 질문을 내가 한번 또 제가 받은 그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제가 인터뷰할 때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서로 그냥 공유하면서 릴레이션 형식으로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재밌겠죠? 한 번 했었어요. 두 번인가 했었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여기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아. 여기 보면 대주제로 YRMA, 그다음에 고객 선택과 확대, 그다음에 사업 기회, 커뮤니티 운영, 그다음에 디지털의 활용, 리더십, 이렇게 해서 6개의 주제를 놓고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안에 소제목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그 안에 깨알 같은 질문 내용이 상세한 그런 그 기본 그 질문 내용이었었던 거야. 그때 인터뷰할 때는요, 제가 뭘 했었냐면은 앞으로 인터뷰할 내용이 몇 번 더 있어요. 이거 올해 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8월 말까지. 그래서 해야 되는 내용 중에서 YRMA에 대한 내용을 했었습니다. YRMA에 보면은 아메이의 철학과 비전, 그다음에 아메이와의 동행, 이런 소제목의 내용이 있어요. 그 안에 구체적인 질문 내용이 있는데 이 질문 내용 가지고 3시간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25년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옆에 홍경숙이 울고, 나도 얘기하면서 울고, 본사 직원은 감동해서 울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괜찮겠죠? 네. 자, 갈증이 좀 많이 나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제 질문 내용은 별게 아니에요. 그 몇 개 없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제가 25년간 이 사업을 하면서 제 관록과 경험으로, 그리고 살아왔던 과정이 녹아 들어가는 그런 대답이 될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호흡을 해보시자고요. 질문을 여기서 3시간 반짜리를 여기서 1시간 만에 하려니, 1시간 반 만에 하려니까 이게 사실 다는 못할 거예요. 그죠? 몇 개만 해봅시다. 몇 개만. 자, 먼저 YRMA의 질문 중에 하나.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이 논제를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봤을 때 나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이렇게 지금 정립하고 싶다 하는 분들의 대답을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입니다. 창업자의 철학 가운데 사업가로서 가장 공감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게 어렵다. 어, 1번 문제는 원래 쉬워야 되는데 1번 문제부터 쉬워요. 그거 좀 만만치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창업자의 철학 가운데 사업가로서 가장 공감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그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창업자들 아시죠? 리치 리버스하고 제이벤인데 이 두 분이 이 아메이 사업을 만들어 갖고 평생을 아메이 사업에 그 헌신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죠? 이분이 살아가면서 느꼈었던 그 철학, 여러분들이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이런 부분이 공감된다. 그리고 그 이런 부분이 공감이 돼서 사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혹시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토론해 보자고. 오늘 그런 시간이라 그랬죠? 음, 멋져요. 그래, 일단은 자연과 인간의 해가 되는 걸 만들거나 거래하지도 않겠다는 그 정신, 그걸로 인해서 그게 기반이 돼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그런 환경보호 프로그램 상을 아메이가 받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됐죠. 그죠? 예, 그게 사실은 우리 아메이를 처음 만나 1959년도에, 그때는요 공해 이런 말 예를 들어서 뭐 그 퍼블릭 폴루션 공해라 그러거든요. 그런 말 자체에 그 말 자체가 어색했을 그럴 때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미 그때 공해를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하는 제품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사고가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사고를 가지고 시작하셨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공감을 한다.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또, 예, 음, 우리 소피아. 음, 예,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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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네, 음, 네, 네, 어, 아, 음, 음, 음. 지금 땀 흘리면 다음에는 영원히 쉴 수 있으니까. 음, 어, 음, 음, 그치.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유가족희망보상으로 이루어지는 창업 이념이 창업자의 마인드와 내가 공유되는 철학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죠? 자, 한 분만 더 말씀. 자, 이 두 분의 대답 중에서 제가 본사하고 저희 그 인터뷰할 때, 본사 인터뷰할 때 제가 했던 대답이 정확히 들어 있습니다. 제가 창업 이념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창업자의 그 철학 중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물론 기업 이념도 있고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난게 훌륭한 얘기며 훌륭한 업적이 있지만 이 창업 이념 속에 들어져 있는 어떤 그 소중하고 고귀한 뜻이 제가 사실 이 아메를 25년간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하게 될 어떤 정신적 모티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이 너무나 저한테는 가슴에 와서 꽂혔습니다. 그 창업 이념 첫 번째가 자유죠, 자유. 제가 했었던 얘기를 그대로 할게요. 자유. 듣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말이 자유라고 했습니다. 진정 자유를 옛날에는 바빠서 못 느껴봤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그 자유가 뭔지 가슴 절절히 소중한 자유가 이제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유를 느끼려면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형이하학적인 자유가 충족돼야 그 다음 자유가 보이는 거예요. 형이하학적인 자유가 뭐예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갈 수 있는 자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죠. 없죠. 저는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안 해 하고 사실 알래스카에서 2년 동안 행방불명돼서 낚시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제 소득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거 안 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하고 못 하는 거하고 달라요. 저는 안 하는 거예요.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까짓거 내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지배하고 그 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 일일보다 소중한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충족되니까 이제는 그 이상의 자유, 형이상학적인 자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아 실현의 자유. 이제 이 아메 사업을 통해서 저는요, 제 자아 실현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제적인 축복을 내 눈으로 보는 게 내 마지막 자유인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진중하게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옛날에 김일두 리더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옛날에 오래돼서 한 20년쯤 됐는데 내가 막 다이아몬드 됐을 때요. 그때 월드와이드 다이아몬드들 전체 모아놓고선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나도 꿈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내 꿈이 뭔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 양반은 워낙에 핀박질 좋아하고 그 헌혈하고 피 뽑는 거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인 줄 알았어요. 그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꿈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그 꿈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약속한 모든 사람이 다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나는 호련히 아메의 세계를 떠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거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겠대. 호이치 아이스크림 장사. 그러니까 다들 그거 보고서 장난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 어느 날 하루 아주 더운 여름날 고가도로가 있는데 그 고가도로를 그늘 삼아서 밑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조그만 아이스크림 부스를 놓고서는 장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얼망졸망한 요만한 애들이 한 열 몇 명이 쭉 줄을 서갖고 그 아이스크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줌마가 말, 자자 차오니까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기 있는데 이쪽 안쪽으로 안쪽으로. 그러면서 그 말을 그렇게 잘 듣더라는 거야. 자 차례대로 다 줄 거니까 자 차례대로 줄 서서 하나씩 하나씩 받아가세요.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면서 1,000원을 받는 500원인가 1,000원을 받는 그 고사리 같은 손, 그 손에 쥐어주는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영욱 리더님하고 그 결심을 했대요. 우리 나중에 다 띄워주고 자유로워졌을 때 우리 저거 좀 하자. 응. 그런 얘기 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분이 하는 아이스크림 장사는요,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수단일까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그게 자유. 음.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가만히 보세요. 평생 했죠? 열심히 했죠? 얼마나 많이 나아졌던가요? 음. 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투잡, 쓰리잡, 엔잡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10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나아질 게 없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도 이 모습에서 틀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이거 악담하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다면 뭔지 몰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결단이 필요해요. 그 결단은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자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 결단은 지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얻기 위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나를 위해서 바친 나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던가요?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혹사시킨 내가 내 자신이 볼 때 미안하지 않던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 이제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은 내 자신을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나 자신에게 지금의 나를 선물해 주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축복을 보고 나는 더더욱이 더불어 사는 그러한 자유를 한번 누려보고 싶다 하는 것이 제 자유의 진심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아메이가 아니었으면 저의 가족이요. 저 그거 늘 얘기했었죠. 그 구체적인 얘기는 그때 했지만 그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저는 아메이가 우리 가족을 살렸어요. 아메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지금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아메이하기 전에 저의 모습은요. 홍경숙이하고 저하고 여러분도 어때요? 성격이 맞아 보이던가요? 그 다 웃잖아. 극에서 극이야. 완전히 달라도 어쩜 그렇게 환희하게 다른 사람끼리 만났나 몰라. 하루에 12번을 넘게 싸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싸우다가 보면 싫으면 갈라서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다? 그걸 요만한 애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애들이라서 어린애라서 모르는 줄 알았어. 알더라고요, 여러분들. 깐난쟁이들도 다 이해해요. 알아요. 알더라고요, 애들은요. 그게 나중에 얘한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이유가 없었던 거야. 어차피 부모는 헤어질 건데 나는 헤어지면 엄마하고 살아야 될지 아빠하고 살아야 될지 그거 고민하고 있는 놈이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교 꼴등을 해갖고 왔더라고. 나는 그냥 결과만 보고 애를 두들겨 패고 잡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러니 집안 식구가 다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당시에 우리 집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었어요.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회사에선 진급이 3번 누락됐지. 집에 오면 쉴 곳이 없지. 약간 짜증이 나지. 홍경숙이도 또 나름대로 학교에서 애들 가르쳐 집에 오면 쉬어야 되는데 쉴 만한 곳이 없지. 서로가 짜증이 나니까 니네 엄마 어떻고 니네 아버지 어떻고 술 한잔 마시면 맨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애가 봤으니 좋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냥 툭툭 그냥 우리끼리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한마디 던지게 애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면 갈라서 해야지. 뭐. 이거 그냥 버릇처럼 얘기하는데 애한테는 그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런 가정에 아메가 들어왔어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변해야 된다며. 그래야 성공한다며. 그래서 마지막 인생을 건 승부다 생각하고 저는 정말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변해야 된다길래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집에서 홈미팅 하는데 우리 구호가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이었던 거예요. 서로 해내자고 얘기하고 하이파이브하고 허깅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보다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는 그런 훈련을 매일매일 했었는데 다 보내놓고 부부끼리 서로 싸운다는 얘기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해야 되는 거야. 바꿔야 되겠던 거야. 그래서 정말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욱 하고 오르는 거 이걸 누르면서 참으니까 참 많이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됩니다. 싸움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또 웃음이 하나씩 되찾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변했어요. 정말이에요. 탱코아 중에 책 읽기 있죠? 그때 당시 A코아였던 거예요. 둘이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같이 앉아서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아이들이 그걸 따르는 거예요. 공부 안 한다고 육실하려면서 가서 공부 안 해. 그러면 걔 공부 진짜 안 해. 나중에 육실해요. 진짜로. 그래서 그 아이한테는 그런 모습보다도 부모가 먼저 말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그럼 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옆에서 같이 앉아서 공부하면서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봐요. 아빠, I can do it이 뭐야? 나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노트에다 영어로 써줘. 그래서 영어로 써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 아이 공부도 같이 봐주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거짓말 아닙니다. 한 달 사이에 100등씩 올라가더라고요. 졸업할 때 만년중학교 전체 3등으로 졸업했어요.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딨어. 그러고서는 고등학교를 민스타 고등학교를 통해서 이제 대학을 와세대 대학을 간 거예요. 졸업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엄청난 발전이었던 거예요. 한 번은 그놈아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정에서 자기 와세다 교정에서 창업자의 그 동상 앞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눈물이 왜 눈물인가 생각해 봤더니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도 내 어렸을 때 모습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절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놈이 아니다. 근데 이 자리에 기적적으로 앉아 있어서 내가 당당하게 와세다 대학교 학생이 돼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행복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변했나 생각해 봤더니 우리 집에 아메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변화가 있었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입학식 때 같이 그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사실 솔직히 옛날에
엄마하고 살아야 될지 아빠하고 살아야 될지 나 그거 고민한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건 무슨 소리야 새끼야 그랬더니 엄마 아빠 싸울 때마다 맨날 갈라선다는 얘기 했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얘기를 듣는데 숟가락을 넣고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런 철없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그랬었어요.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에 아메가 들어오면서 우리 부부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당신이 됐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서 지금 장가도 가고 혼자까지 낳는 한 집안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뿐만이 아니라 그 삶 가족 자체를 완전히 부활시키는 그런 멋진 사업이 아메였어요. 저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저는요 아메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나 혼자 남아있더라도 아메를 저한테는 아메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아메는 은인인 거예요. 저는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희망.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말해서 희망이나 갖고 살아본 적 있나요? 살기에 바빠가지고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한 번도 못해요. 그죠? 정말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사는 우리한테 아메를 통해서 우리 훈련 받아서 그렇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당신 꿈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 당황합니다. 그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5가지 적으라면 못 적어요. 적지 못합니다. 그래서 놀랍니다. 내가 진짜 뭘 위해서 살고 있었나? 그럼 이건 어떨까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거 5가지 적어봐라. 그것도 못 적어요. 하나는 적겠지. 그죠? 직장 생활하는 거. 그쵸? 그거 외에는 정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 그거 적으라면 못 적어요. 그쵸?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자기가 아이를 보는데 아이 보는 게 정말 싫어. 손주 보는 게. 어, 그런데 제가 돈만 많다면 그 정말 좋은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그 아이를 보게끔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런 등등해서 어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있습니다. 우리는 20살에 죽는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이게 뭘까요? 20살 될 때까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우리는요. 미래의 희망 같은 걸 써서 내고도 했었어요. 장래의 희망, 꿈에 대해서 늘 한번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장래에 나는 의사가 되겠다. 무슨 뭐 가수가 되겠다. 근데 20살 딱 지나면서부터 꿈에 대한 얘기를 완전히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꿈이 없는 인간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인간은 20살에 죽는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나 자신에서 자신에게 대해서 나는 얼마나 미안한 짓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영무원하고 승객이 저 대화를 해요. 아저씨 기차표 하나 주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그냥 아무 표나 주세요. 아니 목적지를 알아야 표를 드리지요. 나는 목적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이랬다고 칠게요. 그 표 파는 사람이 그 승객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바빠 죽겠는데 별 미친놈이 나와서 그런 생각 하죠? 그 사소한 여행지도 목적지가 없으면 목표 지점이 없으면요 미친놈 소리 들어요. 근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내 자신, 내 인생이야. 그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데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산다는 건 진짜 미친 행동 아닌가요? 맞죠? 적어도 이 아멘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런 목표 지점,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끔 하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보람을 느끼게끔 해주는 게 또한 이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달, 매년, 그다음에 5년 뒤, 10년 뒤 미래를 물어보잖아요. 그때 나는 어떤 피니에서 어떻게 살고 싶다는 걸 꼭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한테 주는 희망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 아메이가 이런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보상해 주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된 보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새로운 보너스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준다고 어떻게 한다. 한복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죽을 때까지 상속해서 나오는 무서운 영속성을 갖는 그런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 나한테 그 직장이 가족을 보상해 주든가요? 그 직장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가요? 오히려 그 자꾸 자유를 속박하죠. 그죠? 그 직장을 통해서 희망이란 걸 주든가요? 오히려 열심히 해서 내가 과장되겠습니다. 부장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잘려요. 그 위에 있는 부장이 그 경쟁 대상으로 생각해갖고 계속 키울 것 같아요. 무슨 이유를 트집을 잡아서 잘라버리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직장 속에서는요. 이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걸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메 사업을 통해서 25년간 해보다 보니까 다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숭고된 이 4가지의 창업 이념
이 창업 이념을 위해서 아주 숭고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보상을 나는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서 사실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창업자의 어떤 마인드, 철학과 제가 가장 부합되는 부분은 이 자유가족 희망보상이 창업 이념이노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내용이 좀 길었지만 들을만 했던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메이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질문 간단한데 이게 참 대답하기 어려워요. 아메이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뭐 어떤 모습이겠어? 좋겠지, 그죠? 좋은 미래겠지요? 그렇게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의 이유까지도 달아야 돼요. 아메이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질문은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떨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그래도 가장 소중한 게 내 피부친데 내 피를 나눈 형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았어.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제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미 건강이 그만큼 안 좋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좀 민구스러웠었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아메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겠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어, 처음에 만났을 때 이미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래요. 그때 청학동에서 그런 이미지였었는데 체격도 굉장히 좀 살집도 있으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세상에 그걸 다 빼고 머리도 아주 신세대, 응? 그 뭐라 그러죠? 요즘 그 젊은 사람들, 이름도 아이돌, 아이돌. 벌써 또 쓰는 용어도 다르잖아, 그지? 요즘 그 아이돌 같은 그런 모습 딱 느껴지는. 그리고 굉장히 몸이 건강해지고 날렵하고 섹시해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혈색도 굉장히 건강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요. 이 아메이 건강보조식품도 있지만 이 아메라는 사업 자체가 좋아서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거듭 태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헬핑 피플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 또 누구 있나요? 네. 저는 길게 생각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저로 인해서 40조 이상이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그들은 뭐 연봉 억 단위죠. 그죠? 그들은 사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뭐 제가 사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좀 사정상 이렇게 여기 떨어져 있었던 그런 제 파트너가 언젠가 한 번은 AP에서 만나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거 볼 때 얼마나 행복했나 몰라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갖고 실질적으로 21세기에 걸맞는 귀족들이 다 돼가고 있는 거.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그거 아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단돈 얼마만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연봉이 평생 나오더라도 이거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내 사업 설명하면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연봉 1억이 아니더라도 5, 6천만 원 정도가 평생만 나와도 여러분 그것만 갖고도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늘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제시했던 그림이 뭘까요? 한 그룹 독립의 사이드천. 한국암에 이런 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 핀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기를 뭐로 이름 지었을까요? 꿈의 네트워크. 왜냐하면 이상적이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가 꿈의 네트워크. 여러분들 자그마한 꿈, 기초적인 꿈을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 그룹 독립에 내가 독립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한 그룹을 독립시켜가지고 이거 빼고 SP 야 이거 대단한 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있어요. 여기 음, 내가 회원가입을 그냥 무심히 했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는 3년쯤 지나 보니까는 여기서 1,000만 피부 SP가 나온 거야. 돌아와 보니까 여기서 1,000만이 훌쩍하니 올라가 있는 거야. 나중에 와보니까 그게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제품 쓴 거면 누구한테 판 거며 전달한 거면 전부 21%내 거 아니야. 그죠? 신나죠? 그때 느지막히 시작을 해. 그게 1,000만 피부를 한다. 이런 사람 많거든요. 이 사람 연봉 얼마일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5, 6천이에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일단 한 그룹은 독립한 것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보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보석을 몰라봐. 안타깝게 그지없어. 진짜 보석이에요. 보석. 업고 안고 그러고 쓸어주고 닦아주고 그러고 가야 될 보석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요 이런 핀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요 위가 한 30조 정도가 있어. 저 밑에서 나온 거예요. 재밌는 거는 여기서 한 8조 정도가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큰 부자 아니더라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러다 보니까 돈이 되니까 핀 도전을 안 해. 이건 좀 단점이더라. 그래서 이 핀이 뭘까요? 그럼 파운더스 피트야. 그죠? 그래서 내가 보통 얘기할 때 이무기 얘기하거든요. 이런 이무기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행복해. 벌써 10년이 넘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끔 가다 이분들한테 피는 안 가더라도 이분들한테요. 때가 되면 갈비 세트를 선물로 받아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하고. 그럴 때 보람을 느껴요. 그때 헬핑 피플을 했구나. 이분들은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100만 원을 목표로 시작했던 거야. 큰 목표가 없었어. 그냥 소박한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봉이 5, 6천 된다고. 그거 웬만한 그 회사 이거 과장 연봉이에요. 그게 평생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서. 이 정도 되면요. 여기 보통 한 10년, 20년 한 사람들 사이드 1,000만이 아니야. 2천 막 이렇게 돼요. 사이드 룹이야. 그럼 7천, 8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행은 못 가. 왜 그럴까요? 이미 앞부분에 다 갔어. 여행 점수 2천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2천만 원을 못 넣었거든. 그래도 까짓 거 필요하면 내가 내 돈 내서 뭐 우리 아이들이랑 제주도 한번 갔다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우도 사실 어찌 보면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는 이런 종류의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는요 그것도 행복해요. 그래서 아메이는 곧 생활이다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결단 도전 선포해서 다이아몬드까지 갔어. 그러는데 내 tok 딱 무너졌어. 18구 절팔구 해서 다이아몬드 갔어. 진짜 그래요. 다 무너졌어. 그리고 한 명도 없이 나 혼자 15%가 돼.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쪽팔리다고 그만두고. 그거는 이 사업하는 사람.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리더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기서 또 하나 배워야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서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회복한 필은요. 에메랄드가 됐든 다이아몬드가 됐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옹달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한테 그래도 경제적인 축복을 그래도 작으나마 제가 드렸다는 거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음, 어, 경제 부분 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있어요. 이혼했어. 그럴 때 내가 만났어. 암의 얘기하다 보니까 이 암의 얘기가 먹힐 리가 없어요. 그죠? 일단은 이 두 부부를 같이 만나기가 힘들어. 남자는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내가 딴 건 다 떠나서 다른 건 다 떠나서 이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고 같이 부둥켜 갖고 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이 그 의리 때문에 아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큰 핀까지 올라갔어. 결국 빚 다 갚고 각자 차 한 대씩 굴리고 다니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혼 도장 다시 이혼서 찢어버리고 진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가 돼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이거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또 하나 선남선녀가 있습니다. 처녀 총각을 이어줬어. 결혼했어요. 그 결혼식에 내가 주례를 섰어. 그렇게 해서 맺어진 경우도 있어. 이게 다 헬핑 피플 아니겠어요? 이 암의 사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미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요, 암의 사업을 꾸준히 하다 보면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해. 다들 그래. 경제적인 부분이 사실 풀려야 뭐가 돼도 되잖아. 그죠? 돈 때문에 시작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요, 돈 이외에 또 다른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요, 돈이 아니에요. 얼마 들어온지 몰라. 관심도 없어. 홍경석이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저는 지금 관심 있는 건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경제적인 반석 위에 단단하게 놓여져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박정훈 사장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 듣는 게 저는 이 사업의 마지막 목표가 됩니다. 그거 반드시 보고 말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저는 이리 지금 대답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재미있나요? 창업자 또는 아메이 관련자의 어록 중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문구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창업자나 또는 암의 관련자의 어록 중에서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문구가 혹시 있나요? 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그 리치 드버스 사장님 강의한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많이 들잖아. 그죠? 아니 뭐 사업에서 설명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저 김일두 리더이 이런 얘기, 오영훈 리더이 이런 얘기해서 내가 다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기를 얻고 이 사업을 해서 다이아몬드 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여러분 나름대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지금 음, 창업자나 이 암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어록 중에서 정말 내 가슴에 새기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티브, 내 자신의 그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록이 있으면 지금 잠깐 들어볼게요. 누가 있나요? 달리는 과정 중에 엔진이 달궈지면서 달궈진다. 야 네. 진짜 완벽해서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완벽하는 거 없습니다. 깨지고 뜯기고 가는 과정 중에 그중에서 내가 배우고 완벽해져 가는 거예요. 탱크화 100% 완벽하게 해야 성공한다. 그거 아닙니다. 탱크화를 하려는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돌아보니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아주 좋은 어록이네. 그죠? 네. 자, 또, 누가 얘기하는지를 알겠다. 그래, 인생의 스페어 타이어를 준비하자. T코드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그죠?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스페어 타이어. 지금 시객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본업 그거 하나만 갖고 살다가요, 본업에 인생 몰빵하잖아요. 그 본업이 사라지면요, 정말 인생 무상 느끼고 우울증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을 도저히 설계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기 전에 하나씩 내가 예비 사단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네. 자, 이제 이거 이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자, 요 치약 두 개는 나중에 다 질문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에 드는 그런 대답을 한 분한테 두 분을 선정해서 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밤에 이 사업 25년 했습니다. 25년을 쭉 진행하면서 참 별의별 일도 많았어요. 물론 이 사업을 통해서 좋은 사람끼리 이렇게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평생 동지의 연을 맺고 가는 그 과정 중에 정말 이 사람을 믿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나랑 평생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중간에서 배신을 하더라고요. 손을 놓고 떠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줬는데 뒤에서 배신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참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눈물도 나고 막 그랬었어요.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허탈했습니다. 마치 유비가 관우와 장비를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허탈했었어요. 그 나가는 과정 중에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데 참 내가 생각할 때는 기도 안 차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네트워크가 잘 끌 때는요. 박철웅 사장님 포기해도 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꼭 다이아몬드 이렇게 갔던 사람들이 조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네트워크 좀 주저앉아. 그러다가 앵커라인 중에 누가 한 명이 사업을 그만뒀어. 그럴 때 자기도 같이 그만두게 돼. 그러면서 핑계를 대기를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말린대. 음,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그 핑계를 대도 그런 핑계를 대는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 모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뭐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꿈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나를 믿어라. 같이 가자. 그 죽을 때까지 함께 하자. 그러면서 25년간 달려온 나는 그런 마귀야? 하나님 말리는 짓을 내가 지금 25년 한 거야? 그렇잖아. 그렇죠? 어. 그렇게 그런 핑계도 그렇게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정말 마음속에 계시다면요. 어,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 결단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해 놓고 열심히 할 때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결과를 이렇게 낼 때니 주여 도와주소서 그럴 때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맞죠?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거 선택의 기로를 놓고도 뭐 할까요? 그거 해라. 이렇게 해주고 그거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또, 정말 내가 이 사업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나랑 뜻을 같이 했던 친구가 그만두면서 한마디 던진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서 나도 그만두겠대. 이해되세요? 별의 벨룸의 핑계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만둡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참 흔하게 많은데 이럴 때마다 크게 또 그 위에 업라인 스폰서가 크게 상처를 받아요. 그게 뭘까요? 정말 열심히 하던 친구가 나가면서 이 스폰서하고는 나하고 사상이 안 맞고 이론이 안 맞아서 그래서 이 스폰서하고 못하겠다고 탈퇴하고 아예 떠나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떠나든가 조용히. 왜 그런 상처를 주면서 스폰서까지 힘들게 만드냐고. 그렇죠? 참, 참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참 많이 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있죠? 그분들은요. 그거 아니더라도 떠날 사람이에요. 거기에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네, 일본 말이에요. 맞아요. 일본 말 썼습니다. 네. 오찌바, 이거 낙엽이라고요. 이건 악기가제, 가을바람입니다. 이건 우라마나이라고 한탄한다. 오찌바와 악기가제, 우라마나이. 낙엽은 가을바람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가을바람이 아니더라도 낙엽은 떨어질 운명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세요. PT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열심히 잘했는데 그 사람이 스폰서하고 참 그 까장스러워갖고 스폰서를 계속해서 핥히고 헐뜯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상처를 받은 스폰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떠나갔어. 그 스폰서가 얼마나 상심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전 꼭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떠난 사람은 그거 아니더라도 떠나. 그 사람이 떠날 때 핑계를 대는 거는 그 그렇죠. 이 바람만 없었으면 가을 바람만 없었으면 나는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바람 없어도 낙엽은 떨어지게 돼 있어. 그렇게 해서 떨어진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받지 마요.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줄 때 물이 다 빠져나간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잘하고 있어요. 그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견제하고 지키기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바다를 보면요. 차고 넘치게 여러분 받게 할 겁니다. 내가 책임질게요.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 이 사업 25년 했다 그랬죠? 25년간 이 사업 하면서 나를 믿고 따라온 사람이 많을까요? 나를 떠난 사람이 더 많을까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많아요. 피를 나는 형제까지 다 떠나갔어. 다 떠났어. 내 친구도 하고 아무도 돌아보니까는 아무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아. 내 다이아몬드 됐을 때 한 30여 명 정도가 다이아몬드 턱시도 드레스 입고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집에 사진이 있어. 그 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4명이야. 둘은 부부야. 세조야. 그러니까 세조가 남아있는 거. 나머지 다 떠났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은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떠난 사람은요. 쟁쟁한 사람이에요. 제2의 김일두, 제2의 누구 뭐 이런 사람들 쟁쟁히 있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다 수석다이아몬드 이상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남아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어, 어쨌든 그래요. 내가 지금 이 부분에서 참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여러분 정말 제발이지 내가 하는 얘기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그때도 내 얼굴을 보는 자는 반드시 복되고 복되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견지하고 남아있으면 그 복을 다 떨어진 낙엽이 받을 복까지 여러분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엎드려 바라보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만 남아있으면 여러분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 줄줄이 저희 그 지남철에 그 쇳가루 붓듯이 붓게 됐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현장에 제가 항상 앞장서서 제가 항상 함께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25년간 하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도 사람이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정말 믿었던 사람 떠나갔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마음이 아파. 정말 울고 싶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음, 한 번은 그날이 한 12시쯤 되는데 파트너한테 전화가 사장님 저 더 이상 이 사업 못하겠습니다. 떠나면서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다른 건 다 내가 아쉬울 게 없는데 사장님을 등지고 간다는 게 제일 아파서 직접 전화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차라리 전화하지 말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왔어요. 밤새도록 울었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 응. 그런 적도 있었어. 그때 눈물 닦고 그때 리치 디보스 사장님이 하신 어록을 생각했어. 나한테는 평생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어록이 딱 내 가슴에 꽂히면서 항상 나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줬었던 어록이 있어요. 그 어록을 잠깐 얘기할게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큰 거절을 당했을 때 그래서 속상하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없이 울어라. 실컷 울고 속이 후련해질 때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라. 그리고 눈물을 닦고 앞을 보라. 당신이 원했던 그 꿈이 바로 앞에 다가와 있음을 보여질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리치드 보스 사장님이 한 어록인데 1999년도에 제가 이 어록을 보고서는 그 마음을 그 이야기를 제가 가슴에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고 그 어록만 믿고 따라왔던 거예요. 돌아보니까 25년이나 이런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그러고 돌아보니까 이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눈물 닦고 앞을 보니까 그 내가 원했던 꿈이 조금 다가와지는 게 나는 지금 피부로 느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큰 거절을 당했을 때 그래서 속상하면 털썩 주저앉아서 실컷 울어라. 그리고 속이 후련해질 때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라. 그리고 눈물 닦고 앞을 보면 당신이 원했던 꿈이 좀 더 앞으로 당겨져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만 더 하고 우리 헬로 미팅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참 많은데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 순간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든 순간과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 진행하면서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성공할 것이다 하는 확신이 드는 순간 있나요? 그거 없으면 아직 사업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요거는 내 선물. 자,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할게요. 내가 그때 아마 GP 때쯤 됐었을 때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다 그 크게 성공한 사람, 크라운 앰베서더나 무슨 뭐 더블 다이아몬드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어느 순간이 사업하면서 제일 힘들었냐, 어떤 핀을 도전할 때 제일 힘들었냐 하면은 다들 거의 대부분이 SP,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니에요. GP예요. 아니 그 GP PT다. GP 지나서 PT 갈 때, GP에서 PT 갈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어요. GP까지는 그냥 들고 디립다 팔면 됐어. 솔직히 말해서 발로 뛰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GP가 되고 난 다음에 나는 그 한 번 핀이 올라갔다면 후퇴란 없다. 난 장기판에 조리다. 옆으로 갈 수 있어도 뒤로 못 간다. 그걸 신조로 갖고 사업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제품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놈이 고농축이라 안 떨어지네. 그러니까 GP까지 됐다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들 전부 일단 네트워크 없이 갔으니까 저는 네트워크 없이 혼자 뛰었단 말이에요. 플래티넘 될 때까지 이런 자리에 손잡고 누구 하나 데리고 올 사람 하나도 없이 그래 사업했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 그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할 때 사실은 많이 힘들었어. GP가 될 때까지 그래도 제품 전달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전달해서 명단 작성해서 명단 작성해갖고 작성된 사람은 일일이 쫓아가서 집요하게 치약이라도 비누라도 한 장 다 앵기고 했단 말이야. GP 되고 나서 보니까 그 명단도 없는 거야. 다 떨어져. 전화하면은 주로 안 받거나 전화를 받더라도 야, 너 준 거 아직도 계속 쓰고 있어. 이러고 앉았고. 그건 제품이 도대체 이런 게 좀 빨리빨리 껌처럼 씻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GP에서 2GP 갈 때, 그리고 3GP 가고 오히려 PT 갈 때쯤 돼서는요 조금 편했어요. 저는 딱 말일날 저희 31일 날그 PV가 마감된 게 아니라 30일 날 저녁이 마감된 게 아니라 PT 됐을 때는요 12시쯤에 마감됐어요. 낮에.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근데 그 과정 중에 몇 달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저는 GP에서 PT 갈 때가 제일 힘들었었어요. 아무리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고 그래도 그때 제가 있었던 에피소드 이것처럼 에피소드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천안 아산이라는 데 가요. 아산. 아산 갈 때 그때는 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2시간 반이 걸려. 갔더니 오늘 휴가 떠난다고 아무도 미팅 올 사람이 없어서 오늘 미팅은 좀 휴강을 하재. 딱 난 도착했는데 쪽지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밑에다가 괜찮아요. 다음 주에 또 올게 하고 난 갔네. 그리고 곧바로 서울 들어갔어요. 가고 우리 누나하고 어, 자영업하는 친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그 서초 웨딩 프라자 미팅을 연결해서 오후 1시 하는 거. 아무도 안 왔어. 거기서 또 혼자 듣고 그리고 결국 대전으로 와가지고 8시에 하는 한흥학 박사가 하는 강의하는 아직도 기억이 나.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 강의에 연구원 그 동료 연구원 3명을 연구했는데 역시 아무도 안 왔어. 혼자 그 강의만 몇 번 듣고 헛당 친구가 팔딱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딱 나와보니까 여기저기서 둥글레 밑에 면서 싱킹빅 화이팅 어쩌고 하는데 난 노트 들고 그만 멍하니 쳐다보고 한 놈만이라도 있었으면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그 한 놈이 없는 거예요. 쓸쓸히 노트 들고서 혼자 집에 들어갈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시가 나오더라고. 시가. 추강의 밤이 드니 물결이 찬오매라.
낚시 들이우니 고기 아니 문어매라.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 저어 가노매라. 월산대군이 쓴 시예요. 그 시가 딱 떠오르면서 눈물이 참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딱 집에 들어갈 때 홍경생 어떻게 됐어? 오늘 최고였어. 오늘처럼만 되면 아메이 사업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두고 봐. 우리가 한국함이 최고가 될까? 화이팅! 그러면서 들어갔어. 내 마음속은 어땠을까? 저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보면 요즘 솔직히 말해서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굉장히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살이 심해. 요만한 거 가지고 폭하고 넘어져갖고 깨갱거리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사장님 아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해? 그쵸? 어떻게 대답을 해?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야, 철이. 저는 그 과정을 혼자 했단 말이야, 혼자. 외로운 것도 혼자 참아내고 눈물도 혼자 흘렸어. 내가 울고 속상해하는 모습 파트너들이 보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 그래서 간처님에 소주 마시면 포장마차에서 혼자 울기도 했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러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그런 외로움, 그런 아픔 한 번쯤 당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자, 저는요, 나는 꼭 대한민국 사람 다 실패해도 나는 성공하겠다 하는 느낌을 언제 받았냐면 바로 그때 한참 그렇게 어렵고 진짜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고 숨이 턱이 차갖고 다닐 때 그때 회사에서 무조건 나왔어. 회사에다 얘기를 했거든. 내가 아무 때나 나와도 나 잡지 말라고. 그런 일이 있어요. 무조건 나왔어. 나와가지고 운전하고 가는데 그 지금 구모고속 옛날에 그 광주고속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 다방 있는데 그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티켓 다방이라고 있었어요. 아가씨들 놓고 하는 다방. 그 티켓 다방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는 아가씨들이 밤에 일을 할 테니까 피곤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식품이 들어가겠지 얘기하면 그리고 또 진하게 화장을 해야 되니까 아티스트가 들어가겠지 무조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가고 화장품하고 보조식품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가오 마담 그 대표 마담이 있어요. 그 만나갖고 그 앞에 앉아서 대화하면서 아메 얘기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새끼 마담이 아메 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러면서 아메 뭐 제품이 좋다 그러면서 줌 얘기하는 거예요. 줌. 지금 이 줌 이게 말고 옛날에 제품 중에 줌이라고 있었어요. 찌든 때 그 저기 제가 지금 없어졌지만은 그 옛날에 환풍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 거의 끈적끈적한 때 있잖아. 그거 안 지워져. 근데 그 줌을 이렇게 딱 희석해서 2대1로 희석해서 뿌려놓고 난데 오븐에 있다가 휴지로 딱딱딱 기가 막히게 지워져요. 그런 최고의 그 찌든 때를 전문적으로 빼는 그 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혹시 그 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지요. 그랬던 거. 우리 그 화장실에 노랗게 워낙에 오래 쓰다 보니까 노랗게 이게 그 때가 앉아있는데 그걸 수세미라도 안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지울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안 해봤지 내가. 근데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랬어. 무조건 지운다 그랬어. 쫓아가고 지운 갖고 원액을 쫙 뿌려가지고 고무장갑 끼고 그걸 싹 닦는데 지워지는 거야. 얼마나 기뻤겠어. 봐라 지워지지 않냐. 딱 하는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내 손에 고무장갑이 끼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거야.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대림산업 대덕연구소 분석팀 팀장이 티켓다방에 와서 여자 화장실을 고무장갑 끼고 청소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정신이 버떡 들어. 그때 생각드는 게 뭔지 아세요? 5년 뒤에 내 모습. 나는 성공하겠구나. 지구상에 어떤 남자가 다 그만둬도 나는 해내겠다. 그때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내 자신이 처량하다 그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꿈과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지금 현실은요. 비참할수록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반 뒤에 가요. 그리고 스트레이트로 가서 수석, 더블, 트리플 거쳐서 지금 크라운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크든 작든 여러분들이 이 아메 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대가 지불은 해야 그 지불된 대가에 비례해서 결과가 나오겠구나.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사업하고 있는 과정을 한번 재조명해보고 이 사업이 또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내 가족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된가. 이거 성공하니까 어때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마누라 저렇게 진짜 완전 얼굴 피는 거 봐, 진짜. 그쵸? 요새, 야, 그 다이어트하고 뭐 저기 한다고 살 빼라고 아주 이뻐졌어요. 그러니까 30대 아가씨가 돼가고 있어, 지금. 그쵸? 그렇게 만들어줬잖아, 내가. 다른 사람들 있죠? 지금 내 나이, 내 친구들, 와이프들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 나가서 돌아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막 그래요. 그쵸? 홍영숙이는 그 시간에 화초에 물 주고 운동하고 뭐
25 센트라이드 자전거 탄다고 이러고 있고 남들은 다 서서 타는데 자기는 힘드니까 앉아서 타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 체력도 되게 약해. 저질 체력이야. 근데 이놈은 이미 금수저가 돼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대. 그 속으로 난 내 손주 대화를 했습니다. 네 인생까지 내가 책임져주는 할애비가 되겠노라. 예, 약속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아멘을 통해서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그리고 어차피 가는 길이니 그 가는 길 중에서 고생을 사서 한다 그러죠. 사서 한번 해보세요. 사서 서러움 당해보고 사서 눈물을 흘려보고 사서 속상해보세요. 거기서 배워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이아몬드 길이 눈앞에 반짝하고 보이게 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속상할 때 시커 울고 일어나서 눈물을 닦고 앞을 보세요. 리치드 보스 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그 꿈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좋은 밤이네요. 그죠? 여러분 가시는 길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이 행복한 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시는 아메의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화이팅!